근데 최근 김정은의 행보를 보면은 이런 우리의 희망이 조금 더 멀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김정은은 이 비핵화는커녕요. 최근에 이 전쟁 상태에 돌입한 이 두 나라를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다고 하는데 바로 국제사회를 들썩이면서 이러다 핵전쟁이 나는 게 아니냐 하는 위기설까지 등장시키고 있는 바로 인도와 파키스탄입니다. 네. 어우야.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에요. 여기가 이 관광지가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진짜 이쁘네요. 카슈미르. थोड़ा बताइए हुआ पति को मार दिया जहांगीर तो क्या बेड़ियां पीछे छूते हैं बहुत ही कश्मीर है 이게 청기가 그냥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왜? 어머머머 나 그냥 무차별적으로? 허용을 했다. 어머 어떡해. 야, 관광지에서 무슨 일이야? 아, 그 사람. 어머, 26명이 26명 사망했어? 17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Pakistani nationals will not be permitted to travel to India. 우와, 125대가 죽어갔어. 어느 날 갑자기 잠자고 있는데 자기 집에 날라오는 거예요? 야. 사상자가 너무 많이 발생했다. 야, 남의 일 같지 않다, 진짜. 이야, 핵백천하네. 인도 파키스탄 전쟁이 사실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전쟁을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남북 관계와 묘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인도 파키스탄의 어떤 대립이기 때문입니다. 차차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풀어나갈 텐데 먼저 최근에 인도와 파키스탄 왜 이렇게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인지 그 이야기부터 좀 들어보죠. 태훈 씨가 방금 굉장히 중요한 본질을 시작부터 짚어주셨어요. 이건 절대 남의 나라의 일이 아닙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국경을 맞대고 있고요. 해골 무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을 벌이며 앙숙지간이었죠. 우리나라와 북한이 딱 그렇습니다. 10년 뒤, 아니 5년 뒤 한반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일지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이 케이스는 분석을 해봐야 되고요. 자, 인도와 파키스탄의 무력 충돌은 이 카슈미르라는 지역에서 발생합니다. 근데 이 카슈미르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인도의 스위스라 불릴 정도로 이 카슈미르 지역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고 엄청나게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는 스위스일까요? 아니면 카슈미르일까요? 이거 진짜 스위스 같아요. 정말 아름답기 때문에 인도도 파키스탄도 이 땅에 대한 이 영토권과 소유권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정말 그대로 그 컴퓨터 모니터에 그러게. 배경화면. 맞아요. 배경. 그럼요. 카슈미르 지역에 2024년 한 해에만 관광객이 350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인데 그래요. 그런데 지난 4월 22일 너무나도 아름답고 평화로운 이 지역에서 끔찍한 유혈 테러가 벌어집니다. 인도의 땅 안에 카슈미르 안에 있는 파할감이라는 지역에 총기로 무장한 5명의 무장괴한이 갑자기 들이닥친 겁니다. 그리고 26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당하는
총격 테러를 벌이게 된 것이죠. 아, 5명이. 그 파알감에서 벌어진 테러가 왜 인도 파키스탄 간의 전쟁으로 번졌을까? 그 장면이 너무 끔찍했어요. 5명이 딱 와서 그냥 난사를 한 게 아니라 네. 사람들 하나하나 세워놓고 처형을 하는 거예요. 아우, 너 어머, 어머. 무슬림이 아니야. 그래서 무슬림이 아니라고 대답해서 총을 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거짓말을 하잖아요. 나는 무슬림이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무슬림의 기도문이 있거든요. 그거 외워보라고. 그다음 무슬림만이 알 수 있는 질문으로 해서 그 속관에서 하나하나 다 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처형이었어요, 처형. 그걸 사람들은 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걸 본 거거든요. 어머. 이제 관광지잖아요. 그래서 이 무장 단체들은 아직도 국적이 파키스탄인지 아니면 현지 캐시미르인지를 모르고 있지만 와서 관광지에 있는 남자들을 다 모았어요. 모든 남자들이 이쪽으로 와라. 그래서 너 여자 한 명 더 너도 와. 그래서 그 남자들을 다 바지를 내리게 하고 복용 수술한지 안 한지는 확인하고 왜냐하면 그게 뭔 상관이에요? 무슬림들은 복용 수술하고 힌두교 사람들 복용 수술 안 해요. 그게 예, 다 거기서 확인하고 복용 수술이 안 했던 남자들을 다 모으고 그것 바로 27명이 그 남자들이에요. 아니 그러면 이게 거짓말이라도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네. 방법이 종교 없네.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이런 식으로 사람을 죽였다고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그 여자 눈 앞에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어떡해. 다음에 너 가서 총리한테 얘기해. 이 카시미르를 니네들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 건지 카시미르 이제 포기해야 되는지 가서 너의 총리한테 얘기해. 증인이 되라? 네, 증인이 되라 해서 그 여자 눈 앞에서 죽인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발생된 난사에서도 몇 명이 다쳤어요. 근데 그 27명은 그냥 이렇게 손발에 대서 죽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주장했냐면 자기들은 뭐 저항전선이라는 단체다라고 자기 고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도 정부에서는 이걸 갖다 뭐 소수의 뭐 테러리스트들이 저질렀다라고 네. 보기에는 이게 너무 끔찍하잖아요. 라고 하니까 그걸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너희들 배후에 누가 해? 파키스탄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고 늘어졌던 거죠. 그래서 딴 건 몰라도 파키스탄이 여기에 이제 연루가 됐는지 안 연루가 됐는지 몰라도 인도 입장에서는 저런 그 무자비한 네. 무장 집단이 활동할 수 있게끔 너희가 다 보장해 준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한 거죠. बेड़ियां पे झूलते यार तुम मौत की कसमें दिए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진다면 인도 파키스탄 국경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인도가 먼저 핵 개발을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파키스탄이 이제 경쟁적으로 핵 개발했는데 인도가 핵 개발을 하자마자 파키스탄 당시 총리가 뭐라고 했냐면 모든 파키스탄 국민들이 풀뿌리를 뜯어먹어도 우리는 핵 개발하겠다. 우와, 이거 북한이랑 닮았는데. 그리고 인도 인구만 14억 5천이에요. 인도 인구만. 와 중국이 중국보다 많지. 그래서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인도 인구가 14억 5천인데 에이 파키스탄은 그럼 얼마 안 되겠네. 파키스탄도 2억이에요. 얼마 안 되는데 이 얼마 안 되는 2억. 와, 대단하다. 그 나라를 합치면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20%거든요. 우와. 일단은 인도 세계 군사력 4위입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은 12위. 문제는 각각 이 핵탄두 보유 수가 172개, 170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풀뿌리를 뜯어 먹어서도 경쟁한다 이거지 않습니까? 두 핵 보유국이 정말 맨살을 붙들고 있는 상황에서 손대면 톡 3차 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야. 여기 제일 문제구나. 네, 우리가 보통 한 국가의 핵무기 전력을 얘기할 때 이 3대 핵전력, 뉴클리어 트라이아드라는 얘기를 합니다.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상대에게 쏘아서 맞출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려면 이제 주요 3개의 무기체계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두 번째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세 번째가 핵 전략 폭격기인데요. 인도는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야.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 그다음 인도 이 4개 국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상대방에게 선제 공격을 받더라도 이 능력을 다 갖고 있다는 거는 상대가 우리가 제대로 이 선빵을 날려도 이 적을 굴복시키지 못하겠구나. 그다음에 우리가 이 보복을 당하겠구나 하는 것 때문에 상당한 억지력을 갖습니다. 파키스탄은 그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인도를 치기에 충분한 이 탄도미사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전력과 이 전폭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 그래도 적지 않은 수의 핵폭탄을 인도에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도 총리가 분명히 밝혔습니다. 배후 세력을 찾아내 결코 살려두지 않겠다. 앞으로 보복을 하겠다라는 건데 어떤 식으로 보복을 하게 될까요? 일단 인도 입장에서는 이 자국민에 대해서 그리고 자국 영해에서
벌어진 테러 임의로 그 테러의 배후를 파키스탄으로 명확히 지금 지목을 한 상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경제 규모로 보나 아니면 군사력 규모로 보나 인도가 파키스탄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는데 그걸 당하고 가만히 있는다 정치적으로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즉각적인 일단 외교적 보복 조치에 나섰습니다. 인도가 파키스탄 이 국민들의 비자 발급을 전면 다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교관도 추방시켰고요. 파키스탄 역시 맞대응을 했습니다. 똑같이 인도 국민들에 대해서 입국을 금지하고 비자를 취소하고 외교관을 추방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인도가 이 파키스탄에게 비장의 보복 카드를 꺼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물길을 끊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인도하면 가장 유명한 강이 어디죠? 인더스 강이죠. 근데 이 인더스 강이 사실은 여러 개의 지류로 이어지면서 파키스탄으로 이어지거든요. 나 겐지스강밖에 몰랐어. 나도 겐지스강 이런 줄 알았어. 저도 겐지스강. 이것도 사실 우리나라와 굉장히 닮아 있어요. 북한으로부터 이 강이 흘러서 우리 대한민국 쪽으로 흘러내려오잖아요. 인도와 파키스탄 역시 그런 겁니다. 지도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인더스 강이 인도를 거쳐서 파키스탄으로 흘러가는데 이 중에 인도가 이 댐을 이용해서 파키스탄으로 흐르는 체나브 강의 물길을 막은 겁니다. 심지어 인도는 젤룸 강의 댐을 통해서도 파키스탄으로 향하는 물길을 차단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파키스탄이 굉장히 물에 민감한 나라거든요. 지금 물 건드렸는데 저렇게 전쟁 선포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지금 파키스탄은 세계 물 부족 3위 국가예요. 그러니까 인더스 강에 80%의 주민이 몰려서 삽니다. 강가에 다 몰려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뭘 하냐면 인더스 강을 가지고 농사를 짓죠.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95%가 인더스 강에 의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더스 강이 마르면 강만 마르는 게 아니라 농민이 마르고 나라가 마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겠네. 그렇죠. 식량이 없어지니까. 파키스탄 GDP의 23%가 이 농업과 농업에 연관된 2차 산업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건드리면 나라 경제가 흔들리고. 근데 그걸 막아버린다고? 그렇죠. 그거를 건드린다고 한 건데 우리는 이거 인더스 강이라고 부르지만 파키스탄은 다르게 불러요. 아바신, 강의 아버지다. 그래서 그래서 아직도 파키스탄에서는 강이 마른다 그러면 신의 심판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종교적인 문제,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인도 파키스탄이 이 인더스 강을 놓고 물 분쟁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60년에 이 두 나라가 이제는 물을 놓고 이걸 무기화하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사실 인더스 강 조약을 맺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인도가 이걸 어긴거나 같습니다. 물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물이 없으면. 그래서 물을 가리켜서 생명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여러 차례 전쟁을 했지만 인도 파키스탄 특히 70년대 전쟁이 제일 심했어요. 그때도 인도는 인더스 강을 건들리진 않았어요. 지금 처음이에요, 건들리는 거. 5월 7일 새벽 파키스탄 영토 곳곳에서 성광과 함께 강렬한 폭발음이 여기저기서 목격이 됩니다. 인도가 대규모 군사 보복 작전을 기습적으로 감행을 한 거죠. 인도가 이 군사 보복 작전의 작전명을 지었습니다. 오퍼레이션 신두르. 뭐예요? 신두르 작전이란 건데 이 신두르라는 말은 결혼한 이 힌두교의 여성이 붉은 가루를 찍는 그 점을 신두르라고 해요. 그럼 왜 인도가 보복 작전 이름에 신두르 오퍼레이션이라고 작전을 붙였을까? 테러로 남편을 잃은 이 인도 여성들의 애절한 마음을 담아서 파키스탄에 보복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인도는 이 군사 작전에 신두르 작전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미망인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신두르 작전은 굉장히 기습적이었고요. 파키스탄은 굉장히 깊숙한 곳까지 포함해서 인도가 정밀하게 미사일 타격을 했습니다. 9곳에 24발의 이제 미사일을 포격했고요. 인도가 이 타겟팅한 지역이 파키스탄이 몰래 비밀리에 국제 테러 단체와 교류를 하는 거점들을 우리가 첩보로 알아내서 그곳을 타격했다라고 현재 인도는 설명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파키스탄이 가만히 있지 않죠. 파키스탄도 즉각 이 군사 보복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투기를 출격시켜서
양국 간의 순식간에 이 공중전이 붙은 겁니다. 인도도 전투기를 출격시켰고 파키스탄도 전투기를 출격시켰습니다. 양국의 전투기 무려 125대가 125대? 하늘에서 대치하는 상황까지 발생한 겁니다. 이야. 도발 수위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여기에서 삐끗하면 전면전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양국은 뭐가 있다? 엄청난 양의 핵 무기가 있다. 자, 이 공중전까지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대치 상황을 두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일촉즉발의 공중전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투기 125대가 떴어요.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이 당시 인도에서는 세계 최강의 이 전력을 자랑하고 있는 프랑스의 최신의 전투기 라파를 띄웠어요. 그리고 파키스탄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의 최신의 전투기 J-10C를 띄웠어요. 양국의 전투기가 촥 뛴 거예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한 거죠. 뭐죠? 어머, 야, 이게? 야.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와, 세상에. 얘 뭐야, 이거? 이 뭐야? 아, 저렁하는 거구나. 어머머머머머머머머. 야, 저 이러고 싶냐? 어머. 어머머, 중국이. 중국이 통신의 자유가 없는데 이걸 그냥 유튜버가 했다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야, 그럼 당연히 이거 없지. 너무했다. 이게 웃고 장난칠 얘기가 이게 아니잖아. 아니지. 사람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인도 전투기가 격추당한 게 중국한테 왜 그렇게 신날 일인가요? 전 세계에서 이 두 나라 가운데서 국경이 가장 애매모호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인도와 중국이에요. 왜냐하면 두 나라 사이의 국경이 히말라야 산맥이거든요. 어디가 어디까지가 중국 땅이고 인도 땅인지 어떻게 알아 이거를요. 그래서 1962년에는 인도와 중국이 국경 전쟁까지 펼칩니다. 이때 인도가 박살이 나버리거든요. 지금도 가끔씩 여러분 연례 행사예요. 인도와 중국이 이제 파키스탄에서 국경 분쟁을 벌이는데 무기를 쓸 수 없으니까 방망이 가지고 때리고 중국에는 실제로 쿵우 고수들을 보내요. 이거. 서림사에. 복서도 보내고 장풍도 날리고 이래요. 이런 가운데서 지금 그 히말라야 가운데서 서쪽 끝에 있는 카슈미르 지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대결로만 알고 있죠. 어느 순간 안녕하세요라고 중국이 끼어들어요. 중국은 안 끼는 데가 없네. 지금 그 파키스탄과 인도 사이에 카슈미르가 있고 오른쪽 끝에 보면은 아크사이친이라는 지역이 있죠. 네. 저기가 원래 사람이 못 사는 지역이에요. 히말라야 산맥이기 때문에. 근데 저기가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중국이 그렇게 집착하는 티벳과 신장 위구르를 잇는 교통 요충지예요. 저기서 인도와 파키스탄이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사이에서 갑자기 슬쩍 중국이 들어왔네.
인도가 지금 굉장히 반발을 해요. 원래는 저 땅이 이제 인도 땅이었거든요. 그걸 중국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땅은 악사이치는 인도와 또 중국이 네 땅이다 내 땅이다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국제회의 같은 거 할 때 중국이 중국 땅이다, 파키스탄이 파키스탄이다 얘기를 하면은 상호 대성하나 패소할 정도예요. 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 카슈미르 분쟁이 인도와 파키스탄 문제가 아니라 자기 본인들 문제도 되기 때문에 자기 무기 가지고 인도 라팔이 떨어졌잖아요. 예.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조롱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쯤에서 궁금한 게 J10C가 정말로 우수해서 라팔을 잡아먹을 것이냐. 네. 그게 궁금하잖아요. 네네. 실제로는 라팔이 모든 면에서 우수하죠. 그런데 조종 기술인가? 지형의 차이가 있어요. 카슈미르는 양국의 중간에 있지만 인도의 공군 기지 등이 있는 곳으로부터는 한 600km 정도 떨어져 있고 파키스탄의 공군 기지가 있는 곳으로부터는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대응하기가 좋겠어요? 이쪽이 더 가까워. 파키스탄이 훨씬 더 대응하기 그렇죠. 훨씬 좋죠. 연료도 그렇고 네. 무기도 그렇고. 그렇죠. 라팔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 나라에서 우수한 선수를 잠깐 데려다 놓은 프로야구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로 준비가 안 됐어요. 말도 안 통해. 그래서 미제, 프랑스제, 팀워크에 문제가 있구나. 그렇죠. 여러 나라의 그 무기와 장비들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이 J10C 같은 경우에는 중국제로 미사일, 비행기, 레이더까지 하나의 세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반응 시간이 빠른 거예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 하면 그게 하나의 세트로 돼 있으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순식간에 레이더로부터 미사일까지 신호가 가는 거예요. 됐어. 근데 이번에 인도의 라팔은 91초 정도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요. 아우, 무전 중에 91초면 91초면은 톰 크루즈가 이미 목표물에 그래, 도달했어요. 갔어요, 끝난 이미. 거예요. 마하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한 대가 격추가 됐는데 이 이후에 만약에 공중전이 또 있으면 같은 결과가 날 것이냐?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전투기 125대가 출격해서 서로 교전하다 한 대가 격추됐다. 이건 너무 심각한데 현재 양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트럼프가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싶어서 지난 5월 10일 본인의 SNS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미국의 중재에 의해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휴전에 합의했다라는 내용을 올렸어요. 실제 양국이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도 걱정했지만 양국 모두 다 이러다가 0.5m만 더 나가면 핵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고 이건 공멸이다 라는 우려를 양국도 했던 거죠. 네, 다행이네요. 그래도 이성적으로 그렇게. 그래도 지금 양국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에요. 아.